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 특히 뭐 다른 교사들도 뭐 더 문제겠지만은 이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게 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지금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실을 국감에서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그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그 TV로도 국감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제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현직 교사가 4명이 연루됐다. 이거를 국감에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아니 이런 중요한 사실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공개를 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원래 교사 성범죄 문제는 중점을 두고 국감 내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서 2018년 때 사실 스쿨미투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그런 깊은 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교원이 있다, 이런 이제 제보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제보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여기저기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잘 안 알려줬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근데 이제 저희 보좌관들이 좀 고생을 해서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일반 범죄도 아니고 이제 성범죄인데 이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있다. 그것도 또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사가 있는데 그거를 그 교육부 당국이나 이쪽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 서울 그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네. 정보를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했는지, 예. 그다음에 가해 교사한테 징계 요구라도 했는지 이런 것들 비공개하고 있어서 일단 정보 공개부터 하자.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4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럼 4명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 중에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2명 다 예. 담임을 맡았던 사람들이고요. 예.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또 특수학교라고 네.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1명은 기간제 교사고 3명은 정규직 교사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여쭤본 게 뭐 기간제냐 정규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버렸다면서요 이미. 예,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예. 수사 개시 통보되기 5일 전에 퇴직을 해버렸어요. 하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거 일단 인천시 교육감한테 사실 확인해서 보고해라 이런 예. 상태고요. 예. 제도적인 허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게 기간제 교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기간제 교사로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담임 교사도 또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도적인 개선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은 이제 2명은 초등학교, 1명은 고등학교 정교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지금 뭐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위 해제돼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대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재판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일부는 이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도 있는데 아마 확인이 필요하고. 예. 근데 어쨌든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요.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그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경우 지금 주범인데도 1심 판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조치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이제 이미 일단 떠났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사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일 텐데 그 3명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일단 방법이 있나요? 징계를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먼저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이게 2014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1,093명의 성비 교사 중에서 524명이 그냥 복귀했어요. 아. 복귀해서 많은 수가 담임교사 그냥 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에서 그냥 계속 담임교사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있는데 교사 중에 그렇죠. 그 중에 한 500명 절반이 복귀를 했다고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경우부터 일단은 제대로 파면 해임하고 예. 이제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네. 또 제도를 바꿔서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도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뭐 성범죄자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파면 해임한다. 뭐 이런 법적인 조항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과에 따라서 사실 조치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징계위원회부터 보면 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원 출신들이 징계위원회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상 제19 감사기 형태로 미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명이 박사방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것은 네. 뭐 아동 성착취물을 1,000건 이상 네.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지금 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유료 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4명 다 유료 회원이다. 네. 근데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유료 회원이 뭔가 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이게 엠번방 박사방 사건이 이런 거잖아요. 뭐 자기 지인들, 뭐 청소년, 여중생, 여아들의 이제 이름, 얼굴, 전화번호, 사는 곳, 뭐 학교, 직장 이런 개인 정보를 수천 명이 있는 텔방에 공유를 하고, 네. 사실상 노예로 만든 다음에 뭐 나체 사진, 자해하는 영상 이런 걸 뜯어내서 공유하고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고 능욕하는 또 메시지를 다들 올리고 네. 메시지를 안 올리면 또 강퇴당하거든요. 예. 이랬던 사람들이 유료 회원들이기 때문에 예. 회원이라고 해도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 이제 캐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불법 저희 동영상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는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네. 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능욕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다.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라든가 이쪽에서는 교육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거 모르고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 부분까지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한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또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측면도 있어요. 수사기관 자체가.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도 계속 이제 저도 강조를 하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수조사 문제된 학교들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 유감인 게 사실 이 사안이 저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2018년에 스쿨미트 사안을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말들의 내용을 보면 네. 그 내용이 굉장히 가학적이고 패륜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엠번방, 박사방 이런 데서 이 아동 성착취물 보면서 유료 회원들이 능욕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말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자 중학교에서 중학생들한테 했던 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했던 말 중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아이들이 고발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당국이 그거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된 선생님들, 담임 교사, 또 교과 교사 같은 거 했던 그 반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가 없는지 봐서 철저하게 뭐 교단에서 퇴출하고 했었다고 하면 네. 얼마나 더 쉽게 빨리 파악을 하고 아이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예. 사실은 이제 뒤늦게 국민들께 알려진 측면이 그 스쿨미투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도 뭐 처벌을 안 받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일부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요. 예.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23개 학교가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네. 이제 감사를 실시한 학교도 9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감사도 안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예. 전수조사를 한 학교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조영국 교육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소송을 하면 이게 공개를 하면은 또 역으로 소송이 들어온다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오후 늦게 그 부분은 좀 사실 파악이 됐는데요. 예. 아마 서울시 교육감이 좀 착오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소송을 받았던 사건들은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이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급식 비위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만들면서 실수를 해서 소송을 당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고요. 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당했고 아예 패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신상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졌고 이거 정도는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더 뜯어서 들어가면 사실은 네. 공개 안 한 내용이 학교 이름을 공개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해당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요거를 계속 비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게 뭔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가 보죠. 참. 저도 어제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했는지 여부 이런 거 공개 안 하거든요. 하하. 근데 그걸 분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슨 사생활 침해가 벌어지겠어요. 그냥 예. OX인데. 근데 요번 그 공개하고 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 N번방 그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일부 있던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판사 출신이니까 더 이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뭐 검토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저는 일단 마음은 같이 하고요. 네. 예전에 N번방 사건 있을 때도 그 당시 신상공개 청원에 270만 명이 찬성을 한 그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네. 국민청원 역사상 최고 동의수인데 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시는가? 요걸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 아웃시키겠다. 얼굴 깔아 이러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시겠어요? 이게 학교 당국하고 사법 당국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접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당국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예. 정보도 공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성범죄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 총체적으로 좀 저는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예. 성범죄 클린 학교법 저희가 마련을 해서 네. 곧 발의할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고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